뭐라고요? 직업이 식당 종업원이라고요? 우리 딸이 그런 집안으로 시집 간다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절대 허락할 수 없어요. 최 사장의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고급 한정식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군요. 실례하겠습니다. 다음 날, 회, 회장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는 갑자기 제게 회장님이라 부르며 충격에 빠진 걸까요? 직업을 이유로 사람을 무시했던 그가 하루 만에 이토록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석입니다. 65살이 되었습니다. 왜 저를 무시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저는 30년간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종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서울 출신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처럼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 일반적인 삶의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35살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35살 때 제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를 맞았습니다. 당시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저희는 대출금도 갚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제 취업을 위해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IMF식이라 취업문이 너무 좁았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버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사장님이 제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정석 씨, 자네는 사람 대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야. 손님들이 자네를 무척 좋아하더군. 그렇게 식당 일이 저의 새로운 직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대학을 나온 남편이 식당에서 일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내도 점차 받아들였고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살아갔습니다. 여보,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당신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손님들을 정성껏 모시며 동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에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박 회장님이라고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는 분이었죠. 항상 저를 찾으셨고 제가 서빙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날 박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정석 씨, 자네 참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나 한 가지 제안이 있네. 박 회장님은 자신이 개발 중인 건물의 투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에게 투자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회장님. 식당 일로는 그런 큰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걱정 말게. 자네의 노동으로 투자하는 거야. 내가 자네를 보니 믿음직스럽더군. 이 사업이 성공하면 자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식당 일을 계속하면서 주말에는 박 회장님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그 건물이 완공되었고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건물의 가치가 2배 이상 올랐고 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박 회장님은 약속을 지켜 저에게 정당한 몫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두 가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평범한 직원의 삶, 다른 하나는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정석 씨, 이제 식당 일 그만두고 사업에 전념해보는 건 어떤가? 박 회장님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이 일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식당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는 일이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박 회장님은 이해하기 힘들어 하셨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식당에서 일했고 동시에 박 회장님과 함께 더 많은 부동산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강남의 15층짜리 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가치로 따지면 50억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이미 제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다른 직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석 씨, 참 이해하기 어렵네. 그렇게 큰 재산이 있으면서 왜 여전히 이렇게 고생을 해? 사장님, 이 일이 제게는 고생이 아닙니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의 기쁜 순간을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겐 값진 겁니다. 우리 부부는 큰 재산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아이들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우리 아들 현우는 좋은 대학을 나와 글로벌 기업에 취직했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유진이라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예요. 어머니도 이미 만나보셨고 좋아하셨어요. 그래,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기쁘구나. 언제 한번 데려와 보렴. 현우의 여자친구 유진은 밝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저희 집에 몇 번 놀러 왔었고 저와 아내도 그 아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현우와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상견례를 하려고 해요. 유진이 부모님이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현우의 말에 저는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들을 위해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래, 좋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니? 강남의 한우명가라는 곳이요. 유진이 아버님이 예약하셨대요. 한우명가는 강남에서 유명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소에 그런 비싼 식당을 잘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검소한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와 아내는 정성껏 옷을 갖춰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현우와 유진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곧이어 유진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유진 아버님은 최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중견기업의 임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정 여사님이라고 우아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현우 아버지 김정석입니다. 유진 아버님은 제 인사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만남이라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현우 군은 정말 똑똑하고 성실한 청년이더군요. 우리 회사에서도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유진 아버님의 말에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직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유진 아버님의 질문에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강남의 미타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테이블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진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진 어머님은 놀란 눈빛으로 유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떻게 이런 집안과 연을 맺으려고 하니? 라는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빙이요? 유진 아버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웃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접시 나르고 손님 시중 드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유진 아버님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붉어졌고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네, 30년째 같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진 아버님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는 없다는 메시지가 명백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혹시 무슨 사정이 있으셨던 건 아니겠죠? 그의 말투에는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거나 큰 실패를 한 것처럼 의심하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대학은 나오셨나요? 아니면 최 사장은 말끝을 흐리며 눈썹을 으쓱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학이라도 될 것이라는 듯한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학은 나왔습니다. 원래는 회사원이었지만 IMF 때 실직하고 식당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겠네요? 유진 아버님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래도 서빙 일로는 현우 군과 유진이의 결혼 생활을 지원하기 어려울 텐데. 유진 어머님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항상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가르쳤던 아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부모님의 지원을 바라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유진이는 충분히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우의 말에 유진 아버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현실은 다르단다. 지금 서울에서 집 한 채 마련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알아? 너희 둘 월급으로는 강남은커녕 서울 변두리에도 집 마련하기 힘들어.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이들이 결혼하면 제가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 줄 생각입니다. 그 말에 유진 아버님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식당 종업원 월급으로요? 서울의 집이 얼마나 비싼데? 마침내 유진 아버님이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딸이 식당 종업원의 아들과 결혼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문에 체면이 있으니까요. 유진이는 의사나 변호사, 적어도 대기업 임원급의 가문과 혼인해야 합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현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과 사돈을 맺는다고 생각해봐. 내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 사장님,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최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냉소적인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선생,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 시대에 그런 감상적인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우리 유진이가 식당 종업원 집안으로 시집가서 무슨 얼굴로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시아버지 직업을 부끄러워하고 숨겨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식당에서 접시 나르는 사람과 사돈을 맺는다니 말도 안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담담하게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주먹은 테이블을 내리치기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간신히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우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적인 말씀은 들을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아버님은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셨고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가문을 판단하시는 천박한 분과는 사돈을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유진아, 우리 가자. 현우는 유진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망설였지만 결국 현우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앉아, 유진아. 지금 당장 앉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내가 이런 집안으로 시집 간다면 우리 집 대문은 영원히 닫힐 줄 알아. 유진 아버님의 고함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웨이터들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진은 흐느끼며 현우의 손을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 손도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진정해. 자리에 앉자. 저는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대한 존엄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불같은 분노가 일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의 행복보다 체면과 지위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은 존중하지만 저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아내와 현우와 함께 식당을 나서는데 유진이 뒤에서 달려와 현우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다시 아빠를 설득해 볼게요. 부탁이에요. 우리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요. 현우는 유진의 손을 꼭 잡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그렇게 우리 가족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안에서 뭔가를 내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둘 다 상견례가 이렇게 모욕적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도 분노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저 아들이 상처받은 것이 마음 아플 뿐이야. 내가 아니라 아이가 모욕당한 것 같아서.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진실을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당신이 단순한 식당 종업원이 아니라 50억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 오만한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보고 싶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 직업으로 사람을, 가문을 판단하는 천박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보여주면 뭐가 달라지겠어? 그건 또 다른 형태의 물질주의일 뿐이야. 아마 그때는 내 뒤통수나 할겠지. 내 돈이 탐나서 태도가 바뀐다면 그건 더 역겨운 일이야. 진정한 인격이 아닌 재산 때문에 존중받는 건 오히려 더 모욕적인 일이라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사람은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로 판단받아야 하는 거죠.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여보.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편견과 차별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7. 다음 날 새벽녘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30년 동안의 습관은 제 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가는 그 시간, 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제 자신보다 아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 속에서 한산한 식당 안에 저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테이블마다 하얀 천을 정성스레 펴고 식기들을 가지런히 놓으며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정석 씨 계십니까?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유진의 아버지 최 사장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즈니스 정장 차림으로 약간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제가 김정석입니다. 최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힘없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제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오늘 따로 찾아뵌 것은 사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형식적인 공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실된 반성이라기보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사과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집에 돌아가서 유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가 현우 군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더군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 사장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손짓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 회장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최 사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인생은 때때로 완벽한 타이밍을 선물합니다. 네, 몇몇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마치 신의 연출처럼 식당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건물의 관리인인 이 과장이었습니다. 고요했던 식당에 그의 경쾌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빌딩 점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이 과장은 갑자기 최 사장을 발견하고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님이 계셨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과장. 이분은 최 사장님이십니다. 제 아들의 예비장인 어른이시죠. 최 사장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장이 밝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김 회장님은 강남에서 가장 큰 오피스 빌딩 중 하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사위분이 다니는 회사 건물도 회장님 소유랍니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최 사장님. 그 말을 들은 최 사장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치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간신히 참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 회장님, 저는 정말...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이해와 용서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 괜찮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다 잊읍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니까요. 과거에 매달리기보다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요? 최 사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어제 식당 종업원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50억 원이 넘는 빌딩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가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제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세상에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는 없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로 저를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니까요. 제 말을 들은 최 사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부끄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깊은 후회가 읽혔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정말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물질과 지위만을 줬던 제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오늘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회장님을 통해 배웁니다. 제 딸이 회장님 아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희 가문의 큰 영광일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결코 그런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최 사장님,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거창한 인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중은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최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진심 어린 존경과 반성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진심으로 회장님과 현우 군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결혼을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싶습니다. 봄의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어느 날, 한 달 후, 양가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의 결혼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최 사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실된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진심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6개월 후, 현우와 유진은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고, 양가 부모들은 그 모습을 감동의 눈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며, 최 사장은 이제 제 단골 손님이 되어 종종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갑니다. 그때마다 그는 저에게 존경과 감사의 눈빛을 보내곤 합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저녁, 최 사장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제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님,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재산이 있으면서도 왜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편안하게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평생을 살아온 제 삶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이 제게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매일 다양한 인생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만이 아닌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할 수 있었죠. 매일 아침 이곳에 와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하루에 작은 행복을 드리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의미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은 삶의 풍요로움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와 일상의 소소한 행복 속에 있는 것이니까요. 제 말을 듣던 최 사장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깊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이해가 됩니다. 회장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평생 돈과 명예만을 쫓던 제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모두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업이나 재산이 아닌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요? 때로는 상처를 통해, 때로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겉모습으로 판단받거나 혹은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종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어루만지러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